그 기준을 정확하게 오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조금 사실 좀 타이트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스타팅 기혈의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때는 함께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의 이동환 배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 편에 이어서 이제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검사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중성지방 좀 높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오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중요한 진단 얘기니까 기준. 맞습니다. 네. 일단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선별 검사가 필수적이고요. 네. 이런 이제 선별 검사는 대부분 21세 모든 성인에서 매 5년마다 사실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5년.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복 혈액 검사상 네.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거나 240. 네, LDL 콜레스테롤은 160 이상. 160 이상, 그리고 중성 지방은 200mg 이상. 200mg 이상,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인 경우. 40 미만. 얘는 낮아야 되죠. 네. 그 중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갈게. 21세 이상에서 5년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이상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라도 높은 게 나오면은 자주 해야죠. 자주 하셔야죠. 네, 자주 검사해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5년마다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정기적 검진을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맞아요. 건데 저희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이 없어서. 맞아요.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요즘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이라고 했고 LDL은 160이라고 했고 TG는 중성지방은 200 이상이라고 했고 HDL은 40 이하.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상지질혈증이다. 네.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준이 높아지면 그거가 높거나 낮으면 HDL들이 낮거나 나머지가 높으면 치료를 하잖아요. 네. 얼마까지 낮춰야 된다는 또 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준이 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좀 어렵습니다. 왜 다르죠? 사람마다? 예. 네, 이상 지질 혈증의 어떤 치료 목표 수치라고 하는 건요. 네. 제일 중요한 어떤 심혈관계 위험 유무를 판단을 해서요. 그렇군요. 위험 수준에 따라서 치료 목표의 어떤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다르게 둡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게 이제 초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심장혈관의 문제겠죠. 심장혈관의 문제라든지 뇌혈관에 의한 어떤 허혈성 장애라든지 말초혈관 질환이 있을 때 초고위험군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나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은 초위험군, 그리고 초고위험군. 네. 그리고 이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 협착이 됐다거나 경동맥, 복부 동맥류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가 있는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보고요. 고위험군. 네. 그리고 그 외 남자 4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 꽤 많이 걸리죠. 네. 여자 55세 이상. 여자는 55세. 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에서 심장 질환이 발생한 경우. 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 또는 항고혈압제를 이미 복용하고 있을 때 고혈압약 먹는 경우. 네, 그리고 흡연하시는 경우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일 때는 주요 위험 인자라고 간주를 해요. HDL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맞을 때 네, 그것도 그래서 주요 위험인자. 네, 얘는 진단 기준도 되고 치료 기준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등도, 하나 이하일 때는 저위험군으로 나눠서 각각의 치료 목표가 다 다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있네요. 하나가 있으시죠? 네, 하나가 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나이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마까지 기준으로 맞춘다는 걸까? 기준이 초고위험 같은 경우는 70까지도 낮춰야 되고요. LDL을 초고위험군인 경우는 7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한다. 네. 그런 기준이 다 각각이 달라서 저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질학회에서 만들어진 기준인가요? 맞아요. 그렇군요. 원래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또 결국 외국에서 갖고 온 어떤 진료 기준을 갖고 또 한국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실 좀 타이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연구에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만 아무튼 그런 기준이 그렇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 높은 거는 증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증상이 없지만 혈액 검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이거는 좀 심각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을 꼭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또 고민도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 보면은 사실 저는 콜레스테롤 아까 좀 타이트하다고 치료 목표가 말씀드린 게 네. 뭐 뇌나 신경, 척추, 말초신경의 어떤 세포막을 구성하고 네. 비타민 D나 성호르몬의 재료죠. 콜레스테롤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네. 소화에 필요한 뭐 담즙산을 생성하는 데도 필요해서 네. 그리고 세균을 중화시키고 뭐 불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사실은 너무 없어도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을 먹어야 하는가는 제일 중요한 합병증이라는 게 결국은 심장이랑 뇌혈관이 막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중대한 장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의 판단 하에 네. 혈액 내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약도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약의 부작용까지도 확인해가면서 네. 약을 복용을 하시고 위험인자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스타틴 계열의 약을 대부분은 처방을 그렇죠. 받으세요.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과 같은 경로로 체내에서 이제 합성되는 항산화제이자 그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네. 코엔자임 큐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서 코엔자임 Q10. 네, 그것도 상위 하에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스타틴 계열을 약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은 잘 떨어뜨리는데 그와 함께 코엔자임 Q10 합성도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또 중요한 영양소니까 이런 거를 같이 따로 보충하는 게 좋겠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 주셨는데 아무튼 보니까 기준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지금 오늘 보신 분들이 본인이 검사했던 수치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상지질 혈증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마지막 팁,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때는 함께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이었다라는 네. 말씀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좀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알아두면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이니까 예, 지금까지 너무 수고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닥터 제안의 이동환 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